예, 고병곤입니다. 사실 이게 아까 전전의 상상 선한규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 제가 화냈어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는 듣고, 이제 제가 겉보기하고 다르게 좀 멘트가 착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셨을 때,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입만 움직이고 윗근육이 전혀 안 움직였을 거예요. 딱 굳어가지고. 처음에 책 자본에 관해서 내자고 했을 때는 한 권, 그리고 강의안이 있었으니까 우리 다이너마이트 니체나 언더그라운드 니체 뒤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의 어떤 자본에 관한 책을 하나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내겠다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갑자기 12권으로 불었고, 그것도 지금은 격월간이지만 월간이었어요. 월 계획이 한 달에 한 권씩. 그래서 그때는 웃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웃고 말았죠.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남의 인생을 함부로 쓴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내년, 그리고 남의 체력을 그나마 머리가 돌아가는 게 이제 제가 얼굴이 이렇게 팍싹 늙어 보여도 이제 겨우 48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제일 그나마 머리가 돌아갈 때인데 이 시간을 자기 출판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갖다 써도 되나? 그것 때문에 어디 그때 광주인가 지방에 강의 가다가 기차를 타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멘트를 보냈어요. 너무 화났다고. 근데 또 사람이 인연이 그렇고 제가 또 성격이 모질질 못해가지고 결국 하게는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나는 해야 한다 이게 꼭 중요하다는 걸 자기점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시겠죠? 물론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무슨 시리즈 자본 두께를 12권을 낼 수는 없고, 그것은 컨텐츠도 딸리지만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타이핑을 해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권 쓰고 한 번 강의하고 한 번 쓰고 한 번 강의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리고 이 일만 하면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딘가에서 뭔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빈틈을 비워서 해야 되니까 말이 2달 풀로 쓰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주로 수목금 3일, 그것도 아주 확보를 했을 때니까 한 달 해봐야 열흘에서 12일 그래서 금요일쯤 쓰고 나면 덜 썼는데 끊고 나면 또 한 2, 3일 딴 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시동을 걸고 좀 써진다 싶으면 또 얼른 놔야 하고 딴 일 해야 하고 하니까 시간이 만만치는 않고 정말로 계속 씁니다. 근데 얇은 책이지만 12권 낸다는 것도 좀 그렇고, 2달에 한 권은 너무 촉박하고요. 2년 동안 내는 건 너무 길고 그래 느낌이. 그러니까 한 권에 주어진 시간은 내한테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자본 한 권에 대한 책을 쓰는데 2년이나 걸린다는 건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걸 도쿄올림픽 때까지 제 조카애가 이번에 입대했거든요. 근데 걔가 제대할 때 끝나 이게 똑같이 군생활 하듯이.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해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거창하게 해낸다 이런 말은 좀 그렇고요. 그냥 쉬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표는 그냥 낸다. 12번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을 지킨다. 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떠올리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겠다고 느끼는, 이 3사람과 같이 가면 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직접 책 만드시는 이 팀도 대단하지만 개인적으로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입니다. 네, 이 사람하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자본 강의를 2군데에서 그러니까 한 2책이나 한 2, 3년 전에 했어요. 우리 실험자들이라고 해방촌에 있는 공부공간, 거기서 한번 했고, 문탁 네트워크라고 용인에 공부하는 모임인데 거기서도 자본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책 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원래 강의를 몇 번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오랜만에 막스를 하면서 제가 막스 얼굴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제가 연필로 그린 거에다 저희 딸이 풀로 반짝이 아세요? 그걸 뿌리는 바람에
제가 막스가 되게 미소를 짓는 얼굴을 잘 나름 뺏겨 그렸는데 앞에 사진 하나 넣고 그리고 이제 너의 길을 가라 뭐 누가 뭐라든 막스의 자본의 앞에 보셨죠? 그 서문 첫 번째 서문에 있는 67년 서문에 있는 글을 딱 써놓고 저걸 봤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막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쓸 때 저를 책상 앞에 두고 한번 얼굴 한번 쓱 보고 그러면 약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자본 읽을 때 앞에 이제 썼지만 저는 80년대 그 학번 세대는 아니고 그 학번에게 소위 학습 같은 걸 받아서 자본을 읽기는 읽은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뭐 소련 멸망하는 것도 보고 뭐 하여튼 선배들이 책 읽히다가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하여튼 그랬던 그리고 한 2, 3년 있으니까 갑자기 서태지 뭐 X세대 이제 그 근처에 사시던 분은 알 이야기들인데요. 사회주의 뭐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89년 91년에 소련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91년이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꺾이고 여름에 꺾이던 여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됐고 그리고 한 2, 3년 2년 정도 있으니까 한 1년 1, 2년 서태지와 아이들 나와서 갑자기 막 하고 그래서 한 2, 3년 사이인데 그 앞에 선배들이 저에게 책을 읽혀줬던 그 관행이 한 100년 전으로 갑자기 낡아버린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2, 3년 전에 뭘 했던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2, 3년 전까지는 자본 펴놓고 같은 처진방에서 가르쳐줬는데 누군가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낡은 거예요. 소위 오렌지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할 때인데 너무 갑자기 세상이 차이는 2, 3년이었던 너무 길어졌었고 그런데 그때 자본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화학 공부는 연락 못했습니다만 화학과 다녔거든요. 근데 인문사회과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자본을 막 펴놓고 공부하는데 마치 전공 공부하듯이 하니까 저는 실험 리포트 쓰다가 틈틈이 봐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쓰면 이제 화학과 같은 저희 동기들은 어이없어 하겠지만 맨날 리포트 뺏긴 주제에 무슨 어떻든 그래서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스의 얼굴을 탁 펴놓고 보면 막스를 제가 이제는 전공처럼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말리고 심지어 뭐라 그럴까요? 막스를 한없이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저 자신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도 된단 말은 이념도 뭐 그렇게 혹은 뭐 사회적 공안적 분위기도 물론 그렇지만 이념도 돈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또 아카데미에 제가 속해 있지도 않으니까 왜 그런 연구해라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약이 없다 공부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스를 볼 때마다 나는 막스를 공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로지 제약이 있다면 내 능력만 제약이지 유일한 제약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든 내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제 라는 느낌이 들고 공부라는 원래 자유로운 것이었구나 혹은 자유로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라는 느낌이 이 인간의 얼굴을 그려놓은 걸 제가 따라서 그려놓은 걸 볼 때마다 떠올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눈빛이 약간 미소 짓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렸는데 그래서 막스가 공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자유로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공부는 즐겁게 그래서 이 인간 얼굴 한 번씩 보고 공부가 자유롭다. 내가 그냥 공부해도 된다. 누구도 나를 말리거나 타치할 수 없다. 라고 딱 느끼는 걸 환기하니까 그러면 2년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이 하나 들어요. 충분히 이렇게 한번 얼굴 보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 한번 공부해 볼게 또 라고 해서 하면 2년간 같이 갈 수 있겠다. 막스라면 다른 사람을 해야 된다면 어떤 주제를 일감으로 저한테 2년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면 죽을 것 같은데 막스라면 뭐 재밌을 것 같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뭐 항상 그렇지만 좀 나르시스트인데 제 자신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자신 말고 20대의 저 자신이요. 그러니까 20대에 정말 막스 좋아했는데 못 모르고 그리고 막스주의자를 막 떠들고 자처한 적은 없지만 막스주의자이고 싶어 했었어요. 20대 때 막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20대 때 막스를 이렇게 많이 읽지도 않았으면서 읽어야 뭐 끼껏해야 공산당 선언이나 뭐 막스에 대한 책들이나 읽었지 자본 이제 뭐 수업에서 들었으니까 조금 읽은 셈이고 거의 안 읽었는데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때 좀 객기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요? 호기라 그럴까?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술집 들어가면 진짜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은 믿기지 않지만, 옆 테이블에 누가 노래 부르면 그냥 같이 부르기도 하고 진짜 많았어요. 대학가나 홍대 쪽에도 그냥 술집 들어가면 이상한 누군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부르고 그랬고, 그때 항상 이제, 이를테면 인터내셔널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부르면 앞에 소위 아지라 그러는데 이제 선동이란 뜻이겠죠. 그 앞에 무슨 수식하는 긴 말을 붙여야 대체로 이제 브레이트시 같은 거 뭐 16세 봉제공 엠마리스가 체르노비치 심판사 앞에 섰을 때 뭐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선동을 요구하는 뭐 선동한 삐라를 뿌렸는가 이유를 대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답하고 나서 그녀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인터내셔널을 그때 뭐 판사가 제지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했나? 하여튼 일어서시오 당신도 이건 인터내셔널이요 하고 나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 부르는 게 공산당 선언이란 책의 그 앞구절어 끝에 붙인 거. 유럽의 이제 유령이 하나의 유령이 표현하고 있다. 공산주의란 유령이. 그리고 끝에 가면 뭐 망국의 노동자야 단결하라 투쟁하라 뭐 하고 이제 인터가 부르고 되게 뭐랄까 객기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면 되게 해방감 막 느껴지고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학교 근처에서 부르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뒤부터는 그런 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싫었냐면 아마 이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싫기도 했고 뭐냐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행세하는 거 그리고 실제 고민은 모래알 크기면서 마치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처럼 막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별 웃기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오버하고 그럴 정신 있으면 책이란 건 더 있고 사람이란 사람 더 만나지. 술 먹고 막 깽판 부리고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문화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은 아니고 좀 시간이 또 흐른 뒤에 요 20대 청년이 이제는 좀 안 미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일기를 잘 안 쓰는데 대학교 때는 일기도 좀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있어 마치 이제 옛날 일들을 이렇게 쓱 떠들어 보면 재밌는 게 하여튼 많아요 거기에. 근데 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데 이제는 제 아들 뻘 되니까 걔가 그런지 괜찮은 것 같고 꼭 뭘 다 알아요. 막스에 다 알아요. 막스주의자 되나 하는 생각이 요즘은 오히려 더 들어요. 그 전에는 뭣도 모르고 막스 읽지도 않았으면 막스주의자 행세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다시 뭘 알아야 우리가 꼭 다 알고 막스주의자 하나? 혹은 다 알고 혁명가 하나? 지식이 쌓이면 혁명가가 되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거꾸로 막스가 잘 쓰는 비유를 들자면 고통받는 자의 심장과 철학자의 두뇌를 계속 자주 막스는 썼어요. 초기 때.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의 심장이 없을 때, 사유의 두뇌만 있을 때, 철학의 두뇌만 있을 때, 그럼 뭐가 되지? 제 생각에는 지금 돌이켜보면 막스 연구자는 될 수 있어도 막스주의자는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식이 많이 쌓이면 심장이 없이 두뇌만 있으면 열정의 두뇌 참 냉정의 두뇌라고 말합니다만 막스 말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견하고 참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니체가 한 말인데요. 두뇌라고 하는 것은 심장의 내장이라고. 정말 뇌에 보면 내장처럼 생기긴 생겼어요. 그쵸? 뇌 두뇌란 심장에서 나온 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니체가 이게 자유로운 정신, 뭐 시도하는 정신 이런 걸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열정이랄까? 사실 우리는 사유하고 이성, 사유하고 심장이 상징하는 어떤 열정이 상반된 게 사실 아니에요. 열정이 꽂히면 머리가 확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래요. 나쁜 예로는 스토커가 그렇고 누구 하나한테 꽂히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달리 보더라도 우리는 정서가 묻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고 그쪽에 어떤 것에 꽂혔을 때 자신의 판단력을 최대로 동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장에서 뻗어나와서
뇌가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심장이 무엇을 보고 뛰었느냐에 따라서 두뇌의 회전 속도라든지 두뇌의 그 방향, 사고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당파성과 깊이 관계가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보고 꽂히는지, 왜 남들은 이게 나한테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쪽 면을 더 보고 싶은지, 남들은 왜 이 색깔로 보는데 나는 왜 이 조명으로 보게 되는지, 자꾸 문제가 왜 그 문제가 자꾸 내 마음에 걸리는지. 다시 말하면 심장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헤르츠가 심장이다 하지만 마음이 가야 머리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20대의 아무것도 몰랐던 젊은 애, 이제 자본 쬐끔 읽고 막 막수주의자 행세하고 싶었던 이 젊은 애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걔는 두뇌는 좀 덜 발달한 것 같고, 개념을. 그러나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막스한테 마음이 자꾸 간 거죠. 마음을 뺏긴 거죠. 그러니까, 막수주의자라고 막 생각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쌓인 지식이랄까 논리가 뭐가 될까? 아마 마음이 없이 쌓였다면 그게 지식덤이나 됐을 것이고 논리적 알고리즘이나 됐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20대의 어떤 젊은 애 90년대 20대 91년에 20대였던 그 젊은 애한테 걔가 물론 걔한테 객기도 있고 호기도 있고 뭐 어떤 사춘기 같은 반항심도 있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마음이 갔던 막스에게 끌렸던 어떤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알고 싶다. 2년 정도 그걸 파헤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막스의 책을 지금 생각해 보면 막스 책에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무슨 냄새가 나면 우리 편 냄새가. 이상한 말인데 뭘 알아서 이 편들기라고 하는 게 또 당파성이네요. 우리 편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책에는 제가 레닌 이야기를 했는데 레닌이 자본을 보고 이건 좀 이상한 좀 뭐랄까 유일한 책이라고 그랬죠. 아주 기이하게도. 왜냐하면 통상적인 경제학 책과는 다르다고. 이거는 노동자 시각에서 본 거라고.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말이 이제 시각이라는 말이야.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각에서 봤느냐의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컵이 여기 있지만 컵을 막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봤는지 저쪽에서 봤는지 맨날 이쪽만 봤었는데 컵이 그래서 손잡이가 왼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저쪽에서도 보니까 뭔가 달랐는데 한 번도 이쪽에서 본 적이 없었던 모양이죠. 경제학 책이라는 게. 그래서 문득 그 냄새를 이런 냄새 못 맡아봤는데 딴 책에서 이런 조명 못 봤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이전에 봤던 교과서들이 냄새가 이제 나는 거예요. 좀 세게 얘기하면 좀 역겨운 냄새가. 옛날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못 보듯이 자연스러워서 냄새가 내한테 익숙한 냄새는 내한테 전혀 안 나는데 익숙했는데 여기 이상한 냄새라고 한 걸 아니까 갑자기 얘도 이상한 냄새가 났다라는 것. 그리고 얘가 특별한 조명이네. 못 보던 조명으로 비추네. 못 보던 그 불빛 색깔인데 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 이전에도 그럼 특별한 빛이었구나 라고. 보편적 조명이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조명이 비춰진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야 문득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때 맡았던 냄새라 그럴까요? 시각이라 그럴까? 조명이라 그럴까? 이런 거 20대에 제가 끌렸던 이 냄새의 충격을 한번 이해해 보는데 2년을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 50대의 제가 20대에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20대에 제가 50대한테 공부할 거리를 던져준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시간이지만 이걸 동시간적으로 놓으면 또 한편에서는 지금 살아가는 저보다는 조금 한 세대 아래일 수 있는, 저도 이런 말 한다는 게 슬프네요. 저는 항상 윗세대만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어떤 주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명은 사실 살아있질 않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만질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에요. 마르크스도 그렇고 20대의 청년, 어떤 청년도 그렇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인데요. 뭐 여러분 사랑해 이런 닭살 멘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이상한 얘기고. 사실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을 때
아, 아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했는데 저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 꽤 있었어요. 좋은 책을 써야지 빨리 내는 책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항상 말. 2개월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좋은 책을 10개월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한 권을 쓰는 게 중요하지. 그 책의 질이라 그럴까?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겠냐고. 막 쫓겨서 쓸 테니까.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부감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정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책을 써낼 수 있을까? 그 시간 안에 라고 해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지금 북클럽이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젝트의 한 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필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 책의 일부가 북클럽이 아니고 북클럽의 일부가 책이 그 요소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본을 읽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저랑 같이. 저도 같이 2년간 읽을 텐데, 이제 발제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정기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강의를 지금 조금 많은데요. 여보다 조금 적은, 그러니까 30명 정도일 때가 제일 편해요, 마음이. 30명 안쪽으로 올 때가. 왜냐하면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자기만 봤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골고루 봅니다. 근데 골고루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든 좋아하든 간에 거기서 고개가 갸웃해지면 하루 좀 찝찝해요. 정말로 집에 갈 때 계속 하고. 어쨌든 그리고 다음에 책 읽을 때 그 사람 표정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런 강의가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좋지 않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 아주 큰 의미에서는 되게 좋아요.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 근데 어느 수가 넘으면 그냥 다 배경으로 보여요. 수가 어느 수 이상이 되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청중으로 보여요. 청중. 근데 그런 건 잘 못해요. 내 말이 어떤 반응을 불러오고 하는지를 봐야 해요, 제가. 그런데 이 북클럽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보실 분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2년 하신 거죠. 반도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분들하고 가니까 누구랑 갈 때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그리고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쓰고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2달은 제가 책 한 권을 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한 권씩 읽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2달에 한 번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2년은 제가 책을 한 권을 쓰기엔 너무 긴 시간이지만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저도 2년, 3년씩 같이 책 읽는 모임 많은데 5년 된 모임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너무 짧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한다면 2년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2달에 한 권씩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선생님이 올리던 중에 아까 158쪽 한 게 다음 권이에요. 이건 지금 조판이 끝나서 2권은 받아보시는 게 확실해요. 제가 이렇게 이미 선생님 화면에 떠 있는 거 보니까 간 것 같아요. 어느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6분의 1은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2권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쫓기고 있어요. 사실 많이 앞서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달려보겠다. 그 다음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제가 앞에다가 오늘은 뭐 서로 인사하는 것이고 이 인간이 자본을 이런 분위기로 읽는 애구나 이 정도를 서로 느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요. 본문에 한 문장도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이 사람은 자본을 이런 시각에서 주로 보는구나 하고 이런 색조로 주로 보는 인간이구나 정도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어나가는데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앞에 사실은 그 1절 얘기를 쓴 거예요. 제가 뭐 자본 처음 만났을 때 무슨 후일담 쓰듯이 혹은 뭐 개인의 회고담 쓰려고 쓴 게 아니고요. 그때 아까 말했지만 제가 20대 젊은 애가 괜찮았다고, 요즘은 좀 덜 밉다고, 예전에는 진짜 못나 보였는데 괜찮다는 느낌을 좀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의 책 읽기와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년간 한 책을 붙들고 있을 건데 그 책을 만난다, 한 인간이 책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독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에다가 내가 자본을 읽는다는 것
것이라고 하는 거를 달았습니다. 일종의 책 읽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 거기도 썼지만 80년대 중후반 아마 70년대 같은데 80년 초에도 독서회 사건들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거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뭐였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했다고 하는 그 예전에 변호인에 나왔던 거기도 뭐 야학 같은데 노동야학에서 책 읽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80년대 공안 사건에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의식화의 수단은 논볼 최고였고 심지어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독서회를 조직하는 것이 책 읽는 모임 만드는 것이 은근히 물들이는 수단이었어요. 사람 바꾸는 수단이고. 그래서 이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저 선배들한테는 여기 나왔지만 RP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학교마다 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RP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문득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짓을 딱 보니까 RP의 의미가 뭔지 딱 알겠어요. 그게 리프로듀서라고 하는 재생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겠죠. 저는 모르는 무시무시한 조직에. 그래서 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애들을 포섭해서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게 있겠죠. 혹은 어떻게 의식화를 시켜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애를 재생산하고 싶은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을 읽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히면 얘가 소위 옛날 말로 하면 의식화가 훅 넘어옵니까? 저는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미묘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시각교정,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고등학교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해서 시각교정용 책이라고 몇 권 읽었어요. 뭐 이제 어느 청년 노동자의 취미가 이렇게 전태일 병전으로 나중에 나온 이런 책들 읽히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철학 에세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동력출판사에서 이런 거 읽히고 조금 이제 얘가 가능성이 보이면 철학의 기초이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런 거 좀 보이고 그래서 조금씩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각교정하고 나중에 학습이죠. 처음에는 선배가 은근히 말해보라고 먹을 거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점점 개입 빈도가 잦아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아예 거의 암기시키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학습인데 근데 이 독서가 훌륭하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이거는 내 독서지만 내 독서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다케우치 요시미라고 루이신을 연구한 일본 학자의 말인데 불타는 산에서 밤을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산에 불이 나면 도망가기 바쁜데 혹시 저기서 밤이 익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타고 뜨겁다고 도망치지 말고 거기에서도 혹시 건질 게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교조적 독서라고 하는 것이 독서의 아이디얼 타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끔찍한 독서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다른 한편에서 보면 책 읽기가 사람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이 버리기가 좀 아깝다 이 말이에요. 책 읽기가 사건이 된다. 책 읽고 인생 망가졌다. 혹은 책 읽고 사람이 변해버렸다. 그래서 공안기관이 그 책을 못 읽게 하려고 이적 표현물이라고 해서 필사적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 독서 경험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사실 이런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독서 경험이라고 하는 책 속에 분명히 자본은 한때 있었던 책이에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책은 지금은 자본에 대해서 그런 변태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자본이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모르죠.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폄하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별로 마력이 안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날 옛날 책에는 분명히 어떤 선배가 후배에게 책을 내밀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책에 믿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 책이면 돼, 쟤는. 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책에 믿음을 걸고 던져준 거잖아요. 자비를 들여서 생일 선물을 약간씩 던져주는데 그거를 읽으라고 주는데 오늘날 어떤 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단순히 내가 회사 일에 필요하니까 혹은 시험 봐야 하니까 취직시험 공부에 필요하니까 어떤 지식이
열나 싫고 재미없지만 암기해야 되고 시험 보는 동안만 하고 그때 잊어버려도 되니까 막 이렇게 쌓으려고 하고 축적하는 지식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는 사람을 바꾸는 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그때 이제 저한테 떠올랐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플라톤은 지루하다. 이거는 이제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플라톤한테 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맥락은 플라톤이 되게 현실 도피적이고 이상적인 아이디어 타입에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키리데스를 들면서 플라톤은 이제 깎아내리는 것 중에 나오는 문장인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세게 와닿았어요. 이건 플라톤에 대한 인상 비평이 아니에요.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고 한 얘기인데 읽어보니까 재미 들을 게 없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몰라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카데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판이에요. 어떤 책이 지루해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지루해도 좋은 얘기가 있고 옳은 얘기가 있으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철학의 관점에서 니체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학과 철학을 나누는데 니체는 꼭 철학과 과학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독서가 사건이 될 수 있는 독서와 그렇지 않은 독서로 나눠도 좋고 어떤 알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이 헷가닥하는 것과 그렇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철학의 경우에 고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소크라테스도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자기를 내가 추구하는 건 소포스가 아니라 필로소포스라고 그랬거든요. 필로소피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포스, 지식으로 무장한 애들은 소피스테스들이고 나는 오히려 지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지한 애다 그랬어요. 무지를 그냥 알고 있을 뿐이 무지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식의 관점에서는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소포스로 나를 규정할 수가 없고 다만 무지하기 때문에 소포스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필리아, 좋아한다고 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필로소퍼란 지식이 많은 사람, 현자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 말 끝으로 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필로소퍼인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필로소퍼의 규정이냐면 이것이 이 악티오 인 디스턴스라 그러는데 원격 효과라 그럴까요? 좋은 것을 추구해 가는 사람은 아직 좋은 것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좋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을 변형시키게 되어 있어요. 되게 이제 사랑하고 연애에 빠져보면 옷 매무새 바꾸는 거하고 비슷한데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꾸 자기 삶을 돌보게 돼요. 그래서 철학의 한 정의는 물론 근대 철학은 대체로 인식론이고 우리가 어떤 참인 진술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자꾸 검토하는 것이 돼버렸지만 고대 철학은 추루스만큼이나 추루 라이프라는 게 중요해요. 참된 삶이라는 게.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술 먹고 깽판 부려도 상대성 이론이 흔들릴 일은 없지만 소크라테스가 술 먹고 개처럼 되면 그의 윤리학이 좀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문제하고 또 끼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돌아가면 좋은 것을 추구해 간다. 실제 소크라테스도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 찢어진 외투와 맨발이 입증한다고. 세상에 이런 입증 방식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있잖아요. 제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물론 논리적 무모성도 아니고 현실과의 상응성도 아니고 오로지 찢어진 양말을 들여보이면서 내 말이 맞잖아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에겐 말이 돼요. 내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헛되이 부나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말을 할 때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소위 진실한 삶이라고 하는 테마를 끌어들여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삶을 변형시키는 삶의 추구가 삶의 변형과 긴밀히 관계가 되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루함은 큰 문제가 돼요. 지루함은 어떤 사람이 그 삶에 의해서 변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루한 지식에 대해서는. 어거지로 암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변형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보링, 지루하다라는 말은 너는 철학에 자격이 없어라는 말이에요. 아주 근본에 대한 뿌리에 대한 비판이에요. 플라톤 너는 철학자의 자격이 없어. 네 글은. 왜냐하면 넌 누구도 매혹시키지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의 삶이 삶을 바꿀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것, 매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니체는 영혼에게 키가 매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영혼에게 적이 아픔, 권태로움이라고. 왜냐하면 삶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휘말리게 하거든요. 두려움을 주면서도 자꾸 끌어들이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읽게 되고, 뭐 선배가 던져줬지만 그냥 두렵기만 하고 재미도 없으면 던져버렸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페이지가 읽고 싶고 냄새가 좀 나고, 근데 안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하면 또 학점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러고 이번 학기도 텄네 이러고, 이러다 괜히 또 꼰대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이러면서도 계속 말려 들어간다 그럴까요? 내가 걸어가는지 끌려가는지 모르게끔 하는, 즉 매혹, 말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카오스로 인해서 말하는 이상한 끌개라고 있잖아요.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고 하는. 이 어트랙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소용돌이로 말리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 지점을 넘어설 때 자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자본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니라면요. 이 책이 나에게 이상한 끌개가 되나? 아까 매력이 없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냥 막 세게 막 던지자면 매력 없는 책은 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건을 불러오는 책은 아닌 거예요. 그럼 독서가 매력이 없다면 책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자본은?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지금 읽어보겠다고까지 온 거잖아요. 읽어보겠다까지는 왔다. 유혹자. 독일어는 페어수커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디오니소스 신한테 썼던 말인데, 유혹자가 사실 신의 목소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 책으로 올 때도 그렇고 사람으로 올 때도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 때 내가 말려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라고 하는 것, 나의 독서가 말려 들어가는 일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항상 그런 좀 흔들림을 주는 책, 그런 책이 나에게 좋은 책입니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 책이 좁은 의미에서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사건을 일으킬 거예요. 최소한.